보겠어요.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네가 지금 이 문제는 저 유형에 실려 있는 거고, 이 유형은 구하기, 조금 전에 적었죠. 그것의 예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네가 떠올리는 게 있어야 돼. 이 문제가 수열 단원 센에도 그대로 있던 문제예요. 뭘로 바뀌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아마 수원에서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시그마 뭐 n은 1부터 10까지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분의 an,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이것은 얼마니? 막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제를 보곤 이 문제를 떠올렸어야죠. 안 떠올려도 충분히 풀 수 있지만 떠올리면 더 좋겠다, 그런 거고, 저 문제도 센에 있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가 되겠어요.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나열이 필요하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부분분수 분해죠. 고1한테도 묻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뭐냐 하면 뭐죠?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이건가? 그래서 시그마 뒤에 뭐가 오면? 분수식이 오면 시그마 처리 원칙이 부분분수 분해밖에 없죠. 수원에서 이런 것도 했어요. 시그마 뒤에 다항식, 시그마 뒤에 분수식, 그죠? 그리고 시그마 뒤에 기타. 그 다항식이 오는 경우에는 뭐 하는 거지? 공식을 이용한다.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죠. 그 다음에 분수식이 오면 부분분수분해. 세 번째가 지수 형태의 K가 들어가 있으면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그것들이 아닌 형태가 오면 나열, 시그마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a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한다. 두 번째 합을 구한다. 합을 구하면 1부터 넣는 거지. 그래서 a 2분의 1 빼기 a 3분의 1 더하기 a 3분의 1 빼기 a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 n-1분의 1 sn이죠. sn이면 k가 1부터 n까지니까 n을 넣으면 n 플러스 1이잖아. 근데 sn이니까 sn? 그것도 좀 애매하네. 뭐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해. 마이너스 a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분분수 분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없어진다. 소거형. 그래서 따라서 sn은 a 2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자. 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가 얼마죠? 문제에서 주어졌을 거 아니야. 3? 그러면 3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데, 이거지. 얘는 어디로 가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가죠. 얘가
AN분의 1이죠. AN분의 1로 가고 얘가 0이다. 그래서 얘도 0으로 간다. 뭐 부분수열의 극한. 그래서 각항이 수렴함으로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인가 답이? 오케이? 아니, 답이 얼마냐고 묻는데 그것도 대답 안 해주네.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하기 3단계를 지키자 의 예제로 풀어보라 라고 한 거였고, 부분적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게 이런 문제를 푼 경험이고, 경험이 없더라도 시그마 뒤에 분수식이 오면 부분분수 분해다. 분수식이란 분수로 표현돼서 분수식이 아니고 분모에 시그마에 대한 문자가 있다. 이런 것들은 출제 요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부분분수 분해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기를 마무리하겠어요. 지금 동그라미 2번 구하기인데, 구하기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따로 하지 않았다. 따로 하지 않은 건 원칙이 나열 그리고 그래프,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서는 이 구하기 3단계가 해당한다. 세 번째, 이번에는 뭐냐면 요 놈이 되겠어요. 수학의 원리 43페이지 필수 개념을 읽고 이해하세요. 보겠어요? 거기도 제목이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줄여서 이렇게 적고, 그 내용이 이런 거다. 이런 게 뭔데요? 하면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일단은 급수가 구하기에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 그럼 이거 잠깐 볼까?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왜 0으로 가나요는 다른 거 없어요. 나열하면 이와 같이 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게 다예요. 얘 일반항을 따로 n의 이 리미트에 대한 변수인 n으로 이거를 꼭 표현하지 못할 뿐더러 할 필요도 없다.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게 나열이에요. 이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나열은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진다. 여기 돌아와서 계속 보면 이런 게 있겠죠. 수원에서 합과 일반항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그죠? 그런데 급수가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되니까 합의 극한, 일반항의 극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 여기로부터 유도하는데 얘가 수렴한다고 할 때 거기 전제가 수렴한다. 이거죠. 전제가 뭐냐 하면 필수 개념 그 1, 2, 3번이 있는데 포인트는 1번이 되겠어요. 1번. 얘가 수렴한다면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간다지. 왜 그렇죠? 이거지. 얘가 S로 수렴한다면 얘도 S로 수렴한다. 이거고, 이게 뭐야? 하면은 부분수열의 극한인데 교과서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빼기,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해요. 얘가 왜 s로 가는지 따로 설명하지 않아. 그러면 뭐?
얘가 S로 간다. 그래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쓰면 S 빼기 S고, 그래서 얘가 결론이 0이다. 뭐? 급수가 수렴할 때 일반항은 0으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고,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부분 수열의 극한이 등장하는데, 따로 이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 교과서에서 부분 수열의 극한을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유일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 거였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유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점. 이 주의점도 내신에서는 중요해요. 수능에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내신에서는 중요하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얘가 수렴하면 얘가 0으로 간다. 그 역은 얘가 0으로 간다고 해서 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 그거죠. 이건 뭔데? 그러면 발레. 이 발레도 외워야겠어요. AN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다. 뭐죠? 그래서 이거는 극한이 얼마니? 0인가 0? 극한이 0이죠. 분자의 유리화를 하면 쉽게 머릿속으로 유리화가 되죠? 안 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리미트 AN이 0이다. 그런데 급수 리미트 SN은 무한대죠.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니까는 역은 결론이 뭐냐면 얘가 수렴한다지. 그래서 가정은 만족하지만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가 되겠어요. 또 다른 발레는 얘가 되겠어요. n분의 1. 둘 다 꼭 이 내용에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의 발레로서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흔하게 나오는 수열이거든. 수열의 극한에서. 그래서 암기를 해줘야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일단은 얘는 극한이 0이지. 그런데 얘의 합은 이 나열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이잖아. 그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혹시 알고 있나? 어떤 수학을 하는 학생들의 기본이긴 한데 기본이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어요. 얼마니? 소준이 다 더하면 10분의 1, 11분의 1 계속 더해. 그래서 1000분의 1, 1000의 1000승분의 1 이렇게 계속 더해나가. 그럼 뭐가 돼?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끝도 없다. 처음에는 좀 큼직큼직 1, 그래도 1을 이 정도로 잡아. 그래, 이 정도로 잡아. 그것의 반. 그리고 그것의 3분의 1. 그러면 급격하게 줄어 들어가는데, 그걸 다 더하면, 뭐가 돼? 무한대가 돼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본 적이 있지? 그러면 거의 여기 붙거든? 그런데 그 면적을 다 더하면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어. 이거 뭔가요? 딱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여기 쭉 해갖고 여기 다 더하면은 됐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무한대야. 왜 그런지 인터넷 한번 조사해 보시고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과서에서도 흔하게 나오는 거거든. 더 읽을 거리 정도로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가 되는 사고방식을 표현을 해요. 그게 세특의 좋은 소재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조금 전에 적었던 이런 그 y는 x분의 1 있지. 이 그래프의 밑면적을 다 구하면 무한대로 쫙 범위를 해서 구하면 무한대가 된다, 면적이. 이게 끝도 없이 넓다가 말이 돼! 이럴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아무튼 이렇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그러면요, 이건 주의점이고 대우가 중요한 거죠, 대우. 그래서 그 2번, 3번이 대우에 관련된 거거든. 대우가 뭐니? 하면 이거잖아. 뭐 리미트, n이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죠. 그 대우를 적으면 an이 0이 아니면, 이 0이 아니란 말은 1로 수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발산하는 경우도 다 포함이에요. 당연히. 알겠지? 그러면 그 결론이 뭐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가 되지? 발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걸 하는 거거든. 얘들을 하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판별식이다. 마치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근을 직접 구해도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 수 있지만, 그 전 단계로서 판별식을 이용하여 일단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할 수 있지. 급수에서 급수의 합을 구해 가다 보니 그게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단할 수 당연히 있지만, 그 전에 요 사실을 이용하면 급수의 합을 구하지 않더라도 수렴인지 발산인지는 판단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수렴을 한다고 판단이 되어야, 그래야 급수의 합을 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니?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가 다루는 이런 사소한 급수 말고 존나 복잡한 급수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그래서 판별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완벽한 판별식이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다라면, 0이 아니라면 발산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따로 적는 게 아니죠. 발산도 포함하는 거. 발산은 이거 만족 안 하냐? 그러면 얘가 발산한다, 이거지. 그러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뭐니? 이거잖아. 모른다. 왜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직접 구해야 돼. 구하기밖에 없어. 뭐? 2번 구하기. 할 수밖에 없다가 되겠어요. 2번 구하기는 3번이니까 여기 2번을 말하는 거야. 직접 구해서 구해 가다 보니 발산인지 수렴인지 판단할 수 있더라 로 가줘야 한다가 거의 3번 내용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한적인 판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급수의 일반항은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부분 수열의 극한까지 포함해서 결론을 내리는 유도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주의점은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발레는 내신을 위해서 암기를 해두세요. 특히 이 내용은 뭐 세특을 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근데 세특 워낙 흔해서 세특에서 독창성은 약간 다소 떨어지겠으나 그냥 무난한 주제는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느낌이야. 수열의 극한은 1차 방정식이라면 급수는 2차 방정식,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수렴과 발산을 직접 구하기 전에 판단하자. 판별식 역할을 지금 이 대우가 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간단한 예로 35페이지 203번을 풀게 한 거고, 그 문제가 포함된 유형 5번이 이 원리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기 보세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렴할 경우 극한값을 구하는 게 주된 주제였다라면 왜 그러냐? 1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별한다가 주제가 될 수 없는 게 근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근을 판별하는 것과 거리감이 없죠. 그런데 2차 방정식이 되면 방정식의 구조가 복잡해진 관계로 근을 판별하는 것과 근을 구하는 것에 거리감이 있다. 이거지. 그와 마찬가지 논리야.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다음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해서는 문제가 없지. B스텝에. A스텝 같은 경우에 이제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해시키는 정도로 등장할 수는 있지만 실전에서는 등장하기 어렵죠. 그런데 급수에서는 이와 같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할 경우 그 극한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하나의 유형이다.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이거는 따로 해설을 하지 않겠어요. 풀이를 보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 주의할 점은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뭐 수렴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직접 구하는 수밖에 없다. 구한다는 건 3단계를 거쳐서 한다. 쉬운 문제에서부터. 그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유형이야. 수능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데 내신에서는 요렇게 유형으로 하나 등장을 하거든. 교대급수야. 유형 한번 펴봅시다. 센 33페이지 유형 3번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되어 있죠. 193번의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부호가 바뀌고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놈을 시중에서는 교대급수라고 부르거든. 교대급수가 뭔지 그냥 문장 또는 식으로 적어주면 대충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제가 뭐냐? 그 봐,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니? 하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세요. 지금 유형 5번과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다. 얘는 내신이에요. 내신. 수능에는 등장하지 않아.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 하면 이제 수열 단원에서 이 뭐라고 그러지? 이거 합으로서는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요 뒤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다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어요. 무한대가 되면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로지 분배법칙만 성립한다. 라는 결론이 등장을 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의 반례, 그 반례가 모두란 표현보다는 대부분 교대급수야. 그래서 교대급수는 이런 성질과 관련해서 수학적 의미를 지니는데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유형으로 내신에 종종 등장을 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 유형일 뿐더러, 그죠? 그러니까 그냥 셀에만 실려 있는 거니까 내신을 위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유형에서 뭐 하고 있니?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세요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 판단. 뭐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접근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어요.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193번 한번 풀어보세요. 193번. 자, 이해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보겠어요? 지금 193번을 풀어보라 라고 했잖아. 여기 보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신에만 나오고 내신에서도 매년 나온다. 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센의 한 유형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해결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 드문드문 나온다면 포기라도 하지.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고 있으니까 대비는 또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판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어요. 이거는 여기서 하는 이유가 이제 급수와 일반항 구조와 동일하거든. 목적도 동일하고 수렴과 발산하는지 판단하세요. 이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알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그거 때문에 왜 성립하지 않느냐면, 하나는 수렴하고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을 적용하기 전에는 발산 또는 수렴하는데, 거꾸로 적용한 후에는 거꾸로 수렴하거나 발산. 한 놈은 수렴하는데 적용한 후에는 발산하고, 한 놈은 발산하는데 적용한 후에는 수렴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는 게 교대급수거든. 그래서 얘는 급수의 발레에 아주 자원이 풍부한 그런 수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수렴과 발산, 이 유형의 아류로서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도를 갖지 말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고 있죠. 구조가 또 동일해. 이러면 이렇다. 그런데 동일한데 거꾸로야. 뭐야?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이러면 수렴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직접 구해야 돼. 그런데 구하는 방식이 약간 낯설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이런 의미야. 뭔 말인지 보겠어요? 그러면 수렴과 발산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이걸 이렇게 적었다. 부호를 담당하는 놈이 이쪽이고, 얘는 뭐 항상 양수라고 하자. 알겠죠? 항상 음수일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양수라고 하자. 알겠죠? 그랬을 때 각항, 부호를 뺀 각항의 절대값이 계속 뒤로 갈수록 작아지거나 그대로 크기가 동일해. 적어도 커지진 않는다 그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겠죠. 그리고 이 극한값이, 그 놈의 극한값이 0이야. 그리고야. 알겠죠? 왜 그런가요는 알 필요 없다니까. 원래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러면 수렴이야. 알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요, 구해야 돼. 아까 구조랑 동일하지? 직접 구해야 돼. 그런데 구하는 방식이 거기 뭔가 이렇게 하고 있죠? SEN-1 맞나?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지? 그거는 네가 배운 부분수열의 극한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부분수열의 극한의 역사고요. 그 역사가 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P면 Q 구조예요. 수열 AN의 모든 부분 수열이 알파에 수렴하면 그 수열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발산이다. 알겠죠? 그게 아니면 발산이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왜 굳이 이렇게 적었느냐? 뭐 내신에서는 전부 다 S, 이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주기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SEN 또는 SEN-1 이렇게 나누는 거죠. 모두는. 그런데 요게 확장된 사고가 뭐였느냐면, 선생님이 그 가우스가 포함된 극한, 그러니까 가우스가 포함된 그건 극한이었지. 극한을 할 때 나열해서 하는 걸 보여준 적이 있죠. 그때는 부분 수열이 몇 개였어? 5개. 5분의 n이어서 5개로 나눠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사용한 셈인 거야. 근데 너는 직관적으로 이게 참이라고 판단되어서 받아들였잖아. 오케이? 그래서 모든 부분 수열이 알파에 수렴하면 알파에 수렴한다. 얘는 알파에 수렴한다. 근데 모두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SEN-1에 SEN이 주로 사용된다. 왜?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니까.
주기가 2다. 지금 이거 이해 갔지? 그래서 얘도 극한이 알파고 얘도 극한이 알파면 얘가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AN이라고 적어놨네. SN이 수렴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각각이 수렴하긴 하는데 한쪽이라도 발산하면 당연히 발산인 거고 각각이 수렴하긴 하는데 달라. 그러면 발산인 거야. 지금 이해 갔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가장 쉬운 193번을 보겠어요. 여기서 포인트라기보다는 일단 확인하고 해야 될 게 기억은 부분 수열이 교대급수가 아니야. 이 사실을 알아야죠. 기억은 각 항이 2-2분의 3,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5야. 그게 니은 디귿과의 차이죠. 이해 갔나? 그래서 얘는 이 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요? 뭐야? 얘는 앞에서 했던 그놈인 거지. 그냥 일반적인 형태. 그럼 뭐야? 얘가 일반항이 뭐죠? 일반항이 좀 1분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는 교대급수가 아니니까 일단 이거 나중에 니은부터 하겠어요. 니은은 첫 번째 뒤로 갈수록 절대값이 같거나 작아지나? 같거나 작아지고 있죠. 두 번째 그 극한값이 1인가? 0인가? 0? 0이 아니고 방금 말했죠. 1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전에서라면 어떻게 하겠니? 수렴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일단 발산이라고 추측해 놓으세요. 알겠니? 일단 발산이라고 추측해 놓으세요. 그리고 보통은 그래. 근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건 시간 남으면 해. 일단은 발산이라고 판단을 해. 알겠니? 그래서 니은은 일단 발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디귿은 둘 다 만족하죠. 위에 거. 그래서 수렴이다. 이거지. 그러면 답이 니은은 발산이라고 판단하면 빠지고 2번 아니면 4번이다. 이거죠. 이해 갔나? 알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니은은 틀려. 그 다음에 디귿은 맞아. 이게 뭐 풀이야?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기억은 교대급수가 아니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하면은 일반항이 뭐죠? 그런데 기억의 일반항 AN은 n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나? 오케이? 그러면 얘 극한은 얼마죠? 0이네요. 1 마이너스 1이잖아. 0이죠. 그러니까는 0이 아니어야 발산이라고 판단하는데 0이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직접 구하기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항을 지금 구했잖아? 이건 뭘로 구한 거니? 귀납추론으로 구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SN을 구하세요.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서 포인트는 교대급수 입장에서는 얘가 교대급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포인트다. 니은디귿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게 일단 포인트가 되겠어요. SN은 뭐죠?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되니? 이걸 간단하게 바꿔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씨발.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이거는, 0 넣으면 n분의 1인가? 마이너스 1 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1인가? 이렇게 되나? 뭔가 리액션 틀리다 맞다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마이너스 1. 맞는데? 나눗셈 1 플러스 n분의 1 얘는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1 없어지면 이렇게 되잖아. 통분하려고 했니? 이 정신병자 같은 것들. 자, 아무튼 그래,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 자, 그래서 이 SN은 어떻게 되는 거죠? SN은
1 없어지면 1 넣으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가?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n이 이거 복습시키는 거야. 이거 sn은 1인가? 그럼 수렴이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인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고, 실전에서 내신이라면 이 정도 수준으로 빨리빨리 풀고 난 다음에 니은은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직접.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라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아니야, 정리하지 말고 195번 지금 풀어봐. 195번. 뭔가 벌겋잖아? 벌겋잖아?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보이. 보겠어요?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 이론 자체를 묻고 있어. 그냥 노골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 빼고 생각하세요. 이거잖아. 그래서 기억. 이거 만족하나? 각항이 0보다 큰가? 뒤로 갈수록 작아지거나 같은가? 눈깔이 있는가? 묻고 있잖아. 극한값이 0인가? 역시 눈깔이 있냐고 묻고 있잖아. 그래서 수렴한다. 그 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수렴한다. 지금 이해 갔나? 니은 똑같다. 뭐 이거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n 플러스 1 플러스 n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다 로 생각하면 똑같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렴한다. 그러면 이제 50%의 확률로 디귿은 만만하지 않으니까 찍는다가 아니라 보겠어요? 디귿 같은 경우에도 쉽지. 그래서 195번 기억 니은은 방금 설명을 했어요. 이거 만족할까? 수렴이야. 디귿. 디귿은 AN이 로그 뭐죠? 2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지금 10이야. 증가함수야. 그러면 이거가 증가함수인가? 그래야지. 감소함수인가? 잠깐만, 증가함수. 이게 감소함수여야 감소가 되는 거지? 그지? 맞나? 헷갈린다. 증가함수다. 얘가 감소함수여야 감소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요.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X축, Y축, 점근선이 마이너스 1. 지금 얘가 이거 제대로 쪼갤 거 맞지? 2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면 2 여기고 0 넣으면 얼마죠? 0. 그럼 요 점을 지나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네? 오케이? 그러면 봐. n이 커질수록, 여기 n축이야. n이 커질수록 얘가 커져. 그러면 n이 커질수록 얘가 커지고, 그러면 얘가 커지잖아. 그러면 이걸 만족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가리야. 그래서 디귿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럼 이걸 해야 돼. 일단 틀리다고 해. 그렇게 했잖아.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아니야.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 이것 말고 이걸로 보더라도 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2잖아. 그러면 로그 10의 2가 0이냐? 로그 10의 1이 0이야. 지금 이해 갔나? 그럼 얘도 만족 안 하잖아. 이건 총체적 지금 난국이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리다고 판단한다. 특히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를 해보겠다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일단 틀리다고 판단하고 뒷문제 푼 후에 돌아와서 검산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네. if 나시면 뭐 일단
발산이라고 추측하세요. 이 내용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냥 요거는 강조하고 싶어서 노란색으로 적었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195번을 이와 같이 풀어서 기억 니은이라고 답을 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냐? 알겠죠? 아까 봤잖아. 193번도 그렇고 다 그런 구조예요. 참고로 194번에서 5번은 교대급수가 아니에요. 2번도 교대급수가 아니에요. 2번은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이질하면 안 돼요. 무한소가 아니고 0이에요. 내가 0이다. 그래서 0이에요. 0. 오케이?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하는 사람, 인간은 정신병자가 되겠어요. 답은 뭐니? 2번은. 1번이겠네, 1번. 딱 봐도 뒤로 갈수록 커지잖아? 야, 1번이 답인 줄 확인해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1번, 맞아?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교대급수까지 생각을 해 봤어요. 적을 때는 요거 뒤쪽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풀이를 보면 왜 이건지, 이것이면 수렴인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195번 뒤에 풀이를 읽어보세요. 뒤에 풀이를. 그러니까 이런 족같은 문제인 거지. 이런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실전에서 현장에서 생각해내 뭐 이런 거거든. 물론 엄청 불가능에 가깝다 이 정도로 수준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내신에 국한된 내용이라 뭐 어떤 응용을 시켜서 더 이상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유형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고를 지금 이런 실전에서 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접근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대급수는 더 이상 이제 올해 한 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요. 알겠죠? 정리하세요.